지금 생각하면 인간이 비극인데 아버지를 처단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핵잠수함이라고 별명도 붙여주고, 그리고 물에 뜨자마자 물속에 머리를 박고 팔을 풍차 돌리듯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죽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격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황해도 예선강은 아버지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실뱀장어 잡이를 했던 곳입니다. 그 예선강이 서해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온전히 다 받는 강이라서 6시간 동안 그 강폭에 가득 찼던 강물이 빠지는 속도라면 충분히 6시간 만에 바다로 나가서 남조선으로 갈 수 있다라는 아버지의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황해도에 그 전현지구 강 옆에 위수구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구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해도 배천은 외정 때부터 금을 캐던 금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내려온 할아버지가 금 캐러 왔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 위수구역에 천막을 치고 그 부대 1개 분대 정도의 노동력을 제공받아서 거기서 1년 동안 아버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따라서 내려갔죠.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뭐 아버지가 금 캐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돌아다니면서 그 강 기슭에 머무르면서 밀물과 썰물이 몇 시간 들어오고 몇 시간 머무르고 언제 또 나가는지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한 문알, 두 문알, 세 문알 이렇게 해서 문알을 세고 사리, 대사리라고 해서 보름달이 클 때, 달이 제일 클 때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제일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도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2014년에 7월에 아버지와 제 생일이 둘 다 있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생일을 세자라고 했는데 남포에서 매생이, 그러니까 전마선을 타고 남조선으로 탈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망치다 보니까 북한 그 서해안 해양경비대 쪽에 엄청난 삼엄한 경계가 걸렸죠. 그래서 아버지가 올해는 틀렸다. 이렇게 경계가 심해졌으니까 1년 더 있다가 내년에 가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다행이다. 1년 더 기다릴 수 있구나.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한번 또 돌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되던 그때 8월 13일이었습니다. 2014년 8월 13일에 아버지가 갑자기 그 강 옆에 금맥을 한번 보러 간다고 하면서 탈북을 준비했던 그 물품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탈북 준비를 했던 그 물품들을 챙겨라고 했습니다. 2014년 8월 13일에 강 옆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그 강 하구까지는 바로 접안할 수 없기 때문에 강 중류쯤에 외정대에 놓여진 철교가 있어요. 그 철교 있는 정도쯤이면 경계가 그렇게 삼엄하지 않아서 그 철교 있는 곳에 가서 군맥을 본답시고 일반 개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인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돈 주고 식사를 시켜서 저녁을 먹다가 아버지가 술을 권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름에 아버지한테서 어린 나이에 받는 술은 좀 귀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그런 질문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먹으라고 해서 한 사발을 꾹꾹 마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 강 옆에 터널 작은 그 폐경이 있었습니다. 폐경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여기 폐경인데 금맥이 살아있겠어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근데 빨리 너도 옷을 벗어 라고 하면서 옷을 벗고 팬티와 러닝만 남긴 채로 그 자전거 튜브를 몸에 두르고 바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대략 그 저녁을 먹고 나온 시각이 한 8시 반이었고 그때가 한 9시가 다가오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산했던 그 물때 시간으로 맞추면 8시에 밀물이 꽉 들어찼고 30분 섰다가 8시 반부터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돌아서서 바다로 나가는 그 물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시작됐구나. 이제
되돌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옷을 벗고 튜브를 감고 바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바람을 넣고 있는데 그 오솔길로 선전등을 비치면서 어떤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전등을 막 이리저리 비치다가 저희 갱 안에서 부스럭부스럭 그 터널 안에서 소리가 나니까 폐경으로 전등을 비췄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숨죽이고 있다가 칼을 바로 뽑아가지고 이놈 새끼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 비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칼 들고 안에서 사람이 뛰어나오니까 당황해서 전지불을 껐습니다. 전지불을 끄니까 그 사람이 어렴풋이 보였는데 군복을 입고 있었죠. 근데 북한은 사민들도, 일반 사민 남성들도 군복을 입기 때문에 견장이 없으면 군인이 아닙니다. 다행히 견장이 없었고, 그 사람은 아버지가 칼 들고 뛰어나오니까 전지불을 끄고 가던 길로 그냥 갔습니다.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바로 뛰어나가던 상태에서 강물에 입수를 했고, 저도 세 번째 펌프질을 하면서 가방을 챙겨서, 배낭을 챙겨서 아버지를 따라 입수를 했습니다. 물에 들어서서 하늘을 보니까 아마 보름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름달이 있었는데 흐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막 주위가 환하게 밝지는 않았습니다. 손을 겉으로 빼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물 안으로 넣고 막 손을 휘젓는데 제가 수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서 저 손을 잡고, 자, 이제는 물이 돌아섰으니까 그냥 몸을 가만히 있기만 해도 물 따라 바다까지 나갈 거야. 이제 저기 하구에 있는 그 초소에서 우리 발각하고 사격하지만 않으면 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제일 걱정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터널에서 저희를 보고 발견한 그 사람이 뭐 선전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초소에 가서 깐첩을 봤어요 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하구에서 대기를 하고 저희를 확실하게 찾아낼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부분 때문에 야, 우리가 이제 어찌 될지 모른다. 이제는 뭐 이왕 출발했으니까 가긴 가는데 하구에서 우리가 한 80%는 발각돼서 사살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물에 들어섰는데 저는 그냥 가는 것 가봐야죠. 아버지 손 잡고 흘러내려갔습니다. 군인들이 한 달 전에 그 탈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한 달째 되는 날에 많이 나태해진 겁니다. 북한은 대부분 뭐 어떤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내려오거나 하면 딱 한 달 동안 가장 긴장되고 그 한 달 정도 지날 때가 제일 나태해질 시기예요. 아버지가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매복 쏘는 군인들이 핸드폰을 몰래 갖고 나와서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통화를 하는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서 이제 마지막 초소구나, 저거만 넣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떠내려가다가 옆에 보니까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겁니다. 저체온증이 와서 의식이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뭐 옆에 막 보니까 그 장마비에 같이 쓸려 내려가는 풀동물들도 있고 해서 그거를 걷어다가 아버지 얼굴 주위로 이렇게 잘 씌워놓고 배낭이 물 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쪽도 씌워놓고 그 서치라이트에 딱 비춰져서 발각되는 순간 총탄이 날아올 거다라는 생각. 이왕 들어섰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세상 어디 억울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 당장 죽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두렵거나 뭐 후회되거나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없고 그냥 편했던 것 같아요. 긴장되면서 언제 총알이 날아올까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위쪽부터 아래 방향으로 불빛이 쓱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견됐구나, 이제 사격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솔직히 총알이 날아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고 그걸 기다릴 때만큼 시간이 딱 멈춘 것 같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총탄이 안 날아온다? 뭐 이런 사격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떴더니 서치라이트가 저 멀리 멀어져 있고 그 물골 쪽에다가 서치라이트를 고정해 놓고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발견 못했고 저희는 다행히 안전하게 바다까지 나왔죠. 바다 하구로 해서 바다로 딱 나서니까 대한민국의 해안등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강 중류쯤에 1년 동안 있었다고 했는데 그 위수구역에서 남쪽을 보면 밤이면 남쪽 하늘이 환하게 대낮처럼 밝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은 전기가 많다 보니까 환하잖아요.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한 줄로 쭉 연결해서 해안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는 살았어요. 흔들었는데 아버지가 막 의식이 들락날락 하시죠. 저체온증 때문에. 아버지 저쪽으로 가면 돼요. 막 팔을 막 휘저으면서 살았다는 그 기쁨에 막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그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안개가 꼈는지 구름이 꼈는지 그냥 해안등 빼고는 주위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밝은 곳으로만 가면 된다라고 막 팔을 헤저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저 해안등 쪽 부분에서 하얀 백사장 같은 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발이 땅에 닿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몇 시간 동안 물에 떠 있다가 발이 땅에 닿았을 때 그 기쁨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제부터 기슭이에요. 저기까지 그냥 걸어가면 돼요. 아버지도 의식을 차리고 와 이젠 살았다 라고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하얀 백사장이 빠르게 저희 앞으로 다가오더니 제 무릎을 쳤습니다. 물이 쭉쭉쭉쭉 빠져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걷나 생각하고 걷고 있었는데 그 백사장이 들어오면서 쳤는데 그게 보니까 물이 돌아선 겁니다. 6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다시 예선강으로 물이 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무릎을 치고 하는 새 순간에 물이 쭉 차서 저희가 붕 떴습니다. 바닥에서 땅에서 발이 떨어진 거죠. 아버지가 야 설성아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냥 올라가서 그냥 갯벌에 몸을 숨기고 감탕을 바르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다음 물 돌아설 때 다시 시도하던가 아니면 발각되면 핏값이라도 하고 죽자. 칼 있던 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안동을 쭉 봤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끝에서 끝까지 해안동이 다 보였는데 아버지한테 그 말 듣고 절망하면서 바라봤는데 해안동이 보이다가 어떤 지형에 가려져서 안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기 섬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는 무인도 같으니까 저기 올라서서 하루 그냥 무인도에서 숨어 있는 게 낫지 않겠냐 했더니 여기는 서해바다 이쪽에는 남쪽 섬 아니면 북한 그 해안이고 섬은 지도상에 없다. 저거 섬 아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 저기 뭔가 있다고 저기 설마 고래나 잠수함이겠냐 한번 나 좀 밀어달라 해서 아버지가 헤엄을 잘 치시니까 저를 밀어줘서 거기까지 다가갔습니다. 점점 다가갈수록 해안동 전체가 가려졌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섬 같은 그런 그 물체가 다가왔습니다. 다가가니까 물 떨어지는 소리가 폭포 소리가 쫙 들리고 수직으로선 절벽 같은 게 막았었습니다. 그걸로 올라서서 그 다음에 해안동이 다 보이고 아버지를 이끌면서 왔습니다. 어느 정도 오다 보니까 감탕이 묽어지면서 점점 깊게 빠지는 겁니다. 한 500m 정도 남겼을 때는 허리까지 빠져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리쳤죠. 해안등이 있던 사이에 그 대한민국의 그 초소인가에서 서치라이트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쭉 비치고 있었는데 북한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비치지 못하고 코앞에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니까 한 2번 만에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그 메가폰이죠. 그 확성기를 가지고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귀순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남쪽 방향 해안등을 바라보시고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못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안전하게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쪽 방향 해안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와서 구출해 주나 보다 하고 그냥 있으면서 제 위치를 말해야 되니까 계속 소리쳤습니다.
날은 점점 밝아오고 물은 점점 차올라오고 근데 계속 똑같은 멘트만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그 멘트만 계속 하시는데 나오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설성아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가야 된다. 저기서는 나올 생각이 없나 보다 라고 해서 그 뭐 감탄해서 저희가 막 기어 나올 수는 없으니까 물이 쭉 올라서 저희가 물에 뜰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그 들어가는 물은 엄청 그 와류가 빠르기 때문에 그 북한 군용 배낭에는 양옆에 끈이 4개가 달려 있는데 그 군용 머포를 배낭 위에 묶을 수 있는 끈입니다. 그 끈 4개를 뜯어서 제 벨트와 아버지 벨트에 묶었습니다. 길이가 한 1m 정도 됐고요. 그리고 물에 뜨자마자 저는 물속에 머리를 박고 팔을 풍차 돌리듯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풍차를 돌리면서 대한민국 해안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물살의 제일 중심으로 들어섰고 그 물살은 사정없이 북쪽으로 저희를 밀어내는 그 방향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7개, 8개 그 방파제가 싹싹싹싹 스쳐 지나갔고 마지막 방파제까지 놓치면 더 이제는 그냥 북한으로 돌아섰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면서 북한도 우리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막 흔들어서 아버지 제발 나 좀 더 밀어달라고 내가 아무리 해 안 나가니까 한 번만 더 밀어달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절규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몇 번, 2번 정도를 이렇게 밀어줬어요. 그 밀어준 힘에 마지막 방파제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물이 그 튀어나온 부분에 걸려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그 물살에 저희가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해안 쪽으로 이렇게 소용돌이를 따라서 접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지키고 있다가 철책문을 열고 쭉 나와서 저희 경계 태세를 갖추고 저희를 신병을 확보를 했죠. 근데 아버지는 총을 겨누고 대한민국 군이 다가오니까 그때 막 의식이 들락날락 하면서도 총 치우라고 내 나라 찾아왔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부님이 자 총구 내려 라고 하고 저희 아버지를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벗어서 저희가 감탕으로 오다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죠. 저희를 막 한치의 그냥 망설임도 없이 떨고 있는 저희를 이렇게 옷으로 감싸주시고 아버지를 들쳐업고 그리고 들어섰습니다. 철책 안으로. 참 감사한 게 그때 저희를 잘 인도해 주셨고 그 북한과의 그 갯벌은 북한과의 중립수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군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중립수역이라고 합니다. 뭐 사람의 목숨이 귀중하다고는 하지만 평화를 깰 만큼의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에서는 잘 주시하고 유도를 한 거죠. 그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해병대에서 설명을 저희한테 잘 해주셨습니다. 오해는 풀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저체온으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정도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데 구급차를 태워서 교동에서 김포에 있는 해병대 이사단 사령부까지 지금도 아마 차를 타고 가면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때 20분 만에 돌파했고요. 교동도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기무사에 계신 분이 여기 탈북민이 왔는데 생명이 정말 위급하다. 교통 신호를 좀 황색등으로 전멸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그냥 20분 만에 사령부로 들어갔고 아버지를 욕조에 눕히고 더운 물을 이렇게 해서 막 문지르면서 아버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버지랑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사실상 그 절임무, 절임배추 이런 게 막 다 썩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애들이 막 꽁다리를 막 주워 먹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신병훈련소에서 다들 몸 상태가 그러니까 군의관이 와가지고 바지를 벗으라고 해요. 살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항문으로 사람의 주먹이 들어갈 수가 있대요. 밥에 돌이 되게 많습니다. 딱 씹는데 이제 뭔가 이제 딱 하면서 이제 돈 있는 집애들은 인사참모한테 이제 딱 돈 뇌물을 찔러주면 좋은 데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